네, 안녕하세요.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정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공자이기도 하고 교직 관련 이슈나 아니면 교직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계열 합격 사례를 말씀드린 뒤에 공주교대의 전형 일정과 전형 방법, 그리고 면접 유형, 또 정시 기출 해설까지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계열 보냈던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에도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과에 뭐 4년 전액장 학생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또 성균관대 교육학과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학교, 그리고 중앙대 유아교육학까지 좀 사범계열의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모두 저와 면접까지 함께 했던 아이들입니다. 네, 올해 공주교대의 전형 일정을 보시면 상당히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교대 입시가 그렇게 1단계 합격자 발표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를 몰입해서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면접 대비를 조금 빡빡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주교대와 진주교대가 합반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1차시, 2차시 나누어서 둘 중에 편한 시간에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일에 발표가 나고 15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2일에 면접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을 보시게 되면, 올해는 평년보다는 그렇게 좀 수시 이월이 많이 되진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 100명 넘게 이월된 곳도 있는데, 공주교대 같은 경우엔 34명이 증원이 되어서 모집 인원이 166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한 뒤에 2단계 면접 점수가 약 100점이 들어가서 이렇게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공주교대 특징이 면접에서 정말 교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라면 이 친구를 이제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 면접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원래의 점수가 모자라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각각 25%씩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고른 성적이 나왔다면 좀 공주교대에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면접 유형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10분 이내의 면접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제시문을 보고 약 3분 정도 준비를 한 뒤에 한 7분 정도 답변을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은 교대답게 교직관, 표현력,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초등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표현력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학생들 앞에서 매일 말을 하는 직업인데 말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변의 명료성이나 객관성, 논리성,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사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분이라면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대 면접에서 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교대 면접은 반드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환경 문제를 제시를 하고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희망을 거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논리적인 말하기를 좀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희망을 거는 입장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뭐 실제로 좀 환경을 개선을 했거나 이런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실천 방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천 방안이라는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천 방안이 정말 대단히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교대 면접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교육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생태 교육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는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파트들이 이렇게 문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 교육의 필요성을 뭐 아주 거창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논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점수를 주는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출제 의도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전개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되고 예비 교사로서 생태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충분한 그런 면접입니다. 네, 이번 수업은 이제 3대1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두 차시가 열리기 때문에 둘 중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은 실전 면접과 교직 이슈 특강으로 구성이 되고 제가 매번 모의고사를 공주교대 스타일에 맞춰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주교대에 면접 대비를 했던 학생을 지도했던 그런 독서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같은 경우에 좀 보게 된다면, 실제 환경 제품이나 보조금 사용하는 것이 이 친구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거를 이야기하고 훈련을 해라.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예상되는 반박을 이야기를 하고 이 반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더욱 논리적인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예상 반박, 재반박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블렌디드 교육이나 순환 모델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교직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직 관련 용어들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